아무도 믿지 마라. 너 빼고는. 가부장 엑스파일.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저희 첫인사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멀더입니다. 네,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지난번에 이어서 한다고 생각해서 첫인사군요. 네, 첫인사입니다 사실상. 저는 멀더입니다. 네, 저는 스컬리입니다. 예, 저희의 네. 이름은 나중에 본편에서 듣기로 하고요. 네, 네. 어쨌든 화제의 아니지 인기 미드 시리즈였죠. 네. 예, 예. SF 미드였던 엑스파일에서 따왔습니다. 네, 네, 제목도 보다시피 가부장 엑스파일. 네, 네. 충분히 상상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을지 하나씩 둘씩 해보다 보면은 나오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정식 론칭을 준비를 하다가요. 네. 업로딩을 채 하기 전에 여성의 날이 다가와서 업로딩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게 약간 텀이 있었는데요. 그 네. 사이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이제 아주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이 시끌시끌해졌죠.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감이 없진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뭔가 이 가부장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문제와 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이제 기획하고 좀 약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끌시끌해졌죠. 네. 네. 처음 시작이 기억나세요? 시작은 뭘로 시작했었죠? 서지영 검사님. 네. 네, 네. 미투 운동의 시작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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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완벽한 시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네. 뭐랄까 바깥 세상에 이른바 이제 오프라인 세상까지 네. 시끄럽게 되기 시작한 계기였죠. 그렇- 완전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사실은 외국에서도 미투 운동은 이전부터 있었고, 사실 그 전에 한국에서는 더 일찍 강남역 사건 이후에 이제 무르익기 시작해서 또 SNS 상에서 무슨 분야 내 성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고발 또는 또는 자기 고백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폭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너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알고 있는 영화계 쪽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이런 폭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곽현아 씨 사건도 있었죠. 아, 맞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네. 했었고 판결이 났죠. 네, 그랬었죠. 근데 곽현아 씨 측이 지금 졌어요. 맞죠? 그래서 1심에서 진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항소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네. 구체적인 사항 외에도 나름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제 웬만한 규모가 되는 영화들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성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막 어떤 이제 자성의 분위기가 좀 있으려고 하는 차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가솔린을 끼얹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네. 서지영 검사님이 이제 검찰 게시판에, 그죠? 예, 게시판에 글을 쓰고 거기다 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그러고 이제 그날 그게 화제가 이제 막 언론에서 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바로 JTBC 뉴스룸에 인터뷰를 하러 나오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요. 보고 나니까 참 보는데 굉장히 저는 울컥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 어쨌든 여성이라는 성별로 살면서 어떤 위계에 의한 또는 상황적으로 성폭력을 한 번도 안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적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으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은 일들도 생각나고 또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하면서 참 근데 이제 그런 너무나 흔하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던 얘기가 뉴스에서 어떤 검사님의 경험으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되고 폭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되게 좀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검사님이 덜덜덜 떨면서도 본인이 하실 말씀을 하는데 대단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월더는 남성 입장인데 어쨌든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일단은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네, 네. 뭐 저희가 특집이라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래도 미리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희 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고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곁에 계신 스컬리는 당연히 여성으로서 크게 다를 것 없는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저는 한편 반대로 남성으로서 아주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 지금 연이어서 서정검사 이후에 계속 이제 JTBC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의 용기에 되게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얼마나 여전히 힘들까에 네.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 한남 1인입니다. 네, 네. 한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사실은 근데 또 얘기하자면 이 한남이라는 게요. 한국 남성의 줄임말이잖아요. 줄스큰이죠. 네, 그죠. 그렇죠. 한국 남성의 줄임말인데 줄여서 쓰면 큰일 나요. 별로 큰일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러나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큰일 예. 난다고 하고 이제 예. 큰일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러네요. 줄여서 쓰면 네. 큰일 내겠다. 이게 그렇죠. 문제군요. 그렇죠. 그것들이. 예. 그것들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한남이라는 것이 마치 김치녀처럼 어떤 한국 남성에 대한 비아냥 또는 약간 비하의 비난의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었잖아요.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진짜로. 부분이요? 아니 네네. 일종의 미러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말 웃기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할 말이 많은 것이 그 미러링이라기엔 너무 그냥 한국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 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스스로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 여성은 욕이 아니고 한국 여성 중에 이제 한국 남성 이렇게 대부분의 대다수의 한국 남성의 어떤 가부장적 시선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들, 뭐 사치스럽다거나, 뭐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말을 좀 강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김치녀라든가, 뭐 드세다든가, 뭐 된장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렇게 호칭들을 붙여왔잖아요. 네, 좀 일방적이면서 약간 그런 어떤 별명들을 붙이고 그걸로 낙인을 일종의 그쵸. 레이블링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언사였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많이 쓰고 통용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랬던 거죠. 한국 여성에게 어떤 안 좋은 별명을 붙인 거죠. 맞아요. 한국 여성 중에 그렇죠. 김치녀가 많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는 일부 소수는 개념녀다. 이런 식으로 또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 프레이밍 장난 아니죠. 그쵸. 예,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근데 이제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그럼 너도 뭐 나쁜 남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별명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남성을 그렇죠. 줄여서 한남이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네. 그게 확 찔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뭐 틀린 말일 예.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사실은 그냥 어떤 일반 명사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예, 그렇죠. 근데 한국 그거를 끼고 남성. 예. 고유 명사 혹은 특수한 명사로 만든 것은 아마도 그 한국 남자들의 부한해동 찔려서 예. 더 큰 소리 쳐버린 예.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드러나 버린 잡힌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어라? 네. 그냥 한국 남자 이제 한국 남성 약간 비판을 하다 보니 기니까 한남 한 건데 그렇죠. 화를 내고 왜 한남이라고 부르냐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약간 특수한 어떤 의미가를 띠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 예. 말은 결국에 아주 특수한 어떤 속성들을 담으면서도 그쵸. 동시에 아주 일반적이에요. 예, 지금 이 그렇죠. 미투 운동의 각계를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정들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아카이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무슨 법조계, 다양하게. 뭐 예. 교육계, 예. 예술계, 뭐 연극계, 만화계 네네. 할 것 없이 쭉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야, 이건 일반화해도 되는 거예요. 이쯤되면. 네,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기에는 점점 그 N수가 늘어나고 있죠. 성급하다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미투 운동하고도 맞물리는데요. 그 미투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여성들은 그래 이렇게 힘들었고 대다수 여성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고 또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아, 옛날에 그렇죠, 상처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조금 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 좀 이렇게 내면이 좀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분명히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너무 많이 이런 이야기에 노출됐을 때 본인의 상처와 같이 공명하면서 막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 다시 옛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내가 당한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나는 미투를 할 수도 없고 있는데 분명히 네. 상황이 그런 경우들 되게 괴롭죠.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이거를 불편해하거나 또는 좀 약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여성에도 있고 남성에도 있죠. 그렇죠. 네네네. 기본적으로 누가 불편하겠어요? 가부장제의 수혜자들이 불편하겠죠. 뭐 그렇게 이제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뭐 가진 자들, 아,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 그렇죠. 이른바 남성 중심적인 뭐 카르텔, 문화에서, 네, 카르텔에서 뭔가 약간 올라간 그렇죠. 사람들. 핵심 멤버들. 그렇죠. 그래서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더 열받을 사람은 제 생각에는 네. 그걸 직접 눈앞에서 잡을 뻔했던 그 권력을 막 쥐려고 했던 사람들. 네. 아, 이 사람들은요 굉장해요. 그렇죠. 네. 그 어디선가 읽었는데 SNS에서 읽었는데 그 감독이 라스트 제다이 감독이었나요? 아, 네, 그 사람이 그 특권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뺏기게 되면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라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 네, 뭐 문장이 그런 이제 비슷한 그런 말을 뉘앙스였는데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제 J.J. 에이브람스라는 네네네, 맞아요. 감독이었고요. 네. 그 스타워즈 이제 새로 리부트된 시리즈. 시리즈에 네. 이제 아마 제작을 하고 네네네. 있는 그 클로버필드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네. 할리우드의 어떤 그 신생 네. 그 거물이죠. 신생이라기엔 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된 것 네네. 같아요. 네. 이 감독이 이 말을 아마 하게 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레스트 제다이나 그 최근 시리즈들에는 이제 여성 주인공들 아, 그 최근 마지막 것 예, 난리가 났었죠. 예, 여성 등장 인물들이 이전보다 많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클래식 주로 남성 팬들이 이것은 굉장히 사파다. 네. 예, 심지어 스타워즈의 전통을 훼손한다. 그쵸. 재미가 없다. 뭐 네. 그리고 낮은 별점 테러 뿐만 등을 아니라 해서 뭐 팬무비라고 새로이 만들기도 진짜요? 하기로 했다.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편집 혹은 이제 팬픽 이상의 어떤 그렇군요. 무엇인데 그럼 뭐 이제 좀 여성이 중심들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여성이 나오는 장면을 편집하겠다. 그렇죠. 네. 아주 정성이에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요쯤 되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얘기를 할 거였지만은 네네. 한남 혹은 이 가부장적인 네. 문제는요. 네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절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요. 그렇죠. 가부장이라는 게 네. 사실 한국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영화 쪽에서 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그 시끌시끌했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투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 와인스틴 컴퍼니가 네. 최종적으로 매각이 됐어요. 네. 파산을 한 거죠, 말하자면. 네, 파산을 전차를 받다가 제대로 안 됐고 그 어느 이제 그룹에 매각이 팔렸죠. 됐는데 헐값에. 무려 헐값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 5억 달러.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5억 달러도 아마 갖고 있는 그 영화들의 어떤 판권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상당수 여성들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매각이 됐다고 는 소식을 그렇군요. 최근에 접했습니다. 네네네. 이제는 거꾸로 굉장히 다른 레이블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기대가 예상이 되네요. 듭니다. 그 이름으로 또 그렇게 된다면 재밌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약간 역설적으로 좀 통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 미투 운동에서 소감.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남성 이거에 대해서 거북해하는 사람들, 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잃을 뻔한 사람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흔히 이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불편하지만 또 이거를 너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그들도 일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약간 이게 미투 운동은 어쨌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거 자체를 억압하기에는 또 이제 약간의 본인들의 약간 양심이랄지 본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채택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옳은 미투와 아, 그른 미투를 가리겠다. 그 순수한 피해자 이런 예, 그렇죠. 순수한 전략이군요. 피해자 이렇게 갈라치겠다. 네. 그리고 그 평가는 누가 하느냐? 결국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겠다. 예. 예, 그 우리라는 것은 결국 또 아까 얘기한 남성 가부장 권력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말은 왜 지금이냐? 네. 뭔가 어떤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네. 예, 뭐 정치적 의도 또는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에 대한 싸움들, 예, 이런 것들로 이제 본질을 흐리거나 또는 목소리를 좀 이렇게 자제 또는 이렇게 약간 망설이게 하려는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이쯤에서 그 엑스파일 넘버 1 네.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옳은 미투와 나쁜 미투를 구분하는 그 당사자. 네, 여기 과대망상이죠. 그렇죠.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언제부터 네. 누가 그에게 심사위원의 그렇죠. 지위를 주었는가?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관을 자꾸 쓰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 뭐냐면 자뻑을 넘어서 뭔가 스스로가 이 세상에 굉장히 네, 거대한 누군가가 된 것처럼 그렇죠. 사실은 그걸 되게 꿈꿀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날시시즘이고 뭐 자아도취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 그것은 일면 뭐냐면 네, 가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열등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심리학에서도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아도취적인 그 인격의 문제는 결국 양면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네. 굉장한 자기 비하나 열등감과 그렇죠.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이제 그런 열등감이 과도한 자의식이나 과도한 자아도취를 불러올 수 있고. 일단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면 네. 뭔가 박살내고 시작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죠. 이 그런가요? 줄슨큰들에게. 줄스큰들이 네. 일단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걸 아니 근데 갖다가 잠깐 중간에 약간 그게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이나 쾌락의 원칙이나 어릴 때 이제 미성숙할 때는 내가 듣기 싫으면 이거 나쁜 거 아닌가? 나랑 다르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보통 그런 생각은 그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후에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인 얘기지요. 예, 네. 네. 줄스크는 그렇게 키워지지 않나 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보통은 집안의 왕자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왕자님의 심기에 거스르면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자니까 그 짐의 말이 곧 법이군요. 네. 그런 어떤 이 집안에 보시면 많이 듣잖아요. 네, 그쵸. 그 아버지들 보면 그쵸, 내 말이고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싫으니 네가 틀린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특히 뭐 결혼 관련해 가지고서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다들 긴장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흙을 넣으세요. 흙을 뿌려드려야 흙을 되군요. 넣으세요. 예, 예. 넣어야 됩니다. 저희 지금 흙을 넣고 있잖아요. 미투 흙을 넣는 예, 거예요. 그러네요. 네. 좋네요. 흙을 뿌리고 넣는 네. 그런 운동이군요. 그럼요. 네네. 왜 지금이냐? 네. 이 말도 사실 좀 짚어보고 네. 싶어요. 네네. 왜 지금이냐는 말 그대로 너를 문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상대방의 고통은 안중에 없죠. 없다는 거죠. 있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죠. 이 말은 사실은 네. 간단해요. 뭐냐면은 너 왜 지금 토해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금 토하는 걸 조절해서 토합니까? 그쵸.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좋은, 너 왜 지금 토해?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 흥분해가지고. 그러네요. 토하는 사람이 제일 괴롭지. 사실 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겨운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길거리에서 토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놨잖아요. 그쵸. 억압을 해놨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왜 토하고 예. 속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길거리가 더러우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들이 정해놓고 그렇죠. 거기서 어긋나면 뭐라고 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왜 지금이냐? 너 왜 그렇죠. 지금 토해? 이러는 맞아요. 거거든요. 생리현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인들 자기의 편안한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좋을 때 토하고 싶지 않겠어요. 토하거나 뱉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토하고 이렇게 토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용기에 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우리가 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네. 그 사람은 깨끗한 거리 보면은 당연히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누가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말해도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깨진 유리창이 나쁘냐 좋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렇죠. 그거는 사실 다른 문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그렇죠. 싶고요. 약간 뭐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한 버스에서의 깨진 유리창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탈출하기 되게 위해서. 좋은 표현이에요. 예, 예. 탈출을 위해서 우린 유리창을 깨야 되는 순간들인 그쵸. 거죠,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압력에 의해서 일단 하나가 깨져야 다른 것도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투 운동이라는 게 필연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것도 갈라치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이건 가해자 쪽에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 뭐 권력을 가진 남성이나 명예 남성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선량한 대다수와 일부 폭력적이고 개념 없는 나쁜 사람들, 악한들로 나누어서 그렇죠. 예, 저것은 일부 굉장히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이렇게 뭐 성의 눈이 먼 성욕의 눈이 멀고 조절이 안 되는 일부 성추행범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범죄자의 이야기이고 대다수의 남성이나 대다수의 가부장 권력은 굉장히 선량한데 왜 이거를 같이 싸잡느냐,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가 또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싹 하고 발을 빼죠. 사실은 이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이 반성에서.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선언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뭐 일부 모의 행위다, 뭐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일부 의원의 일탈 행위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일부 의원의 그렇죠? 일탈 행위,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행위, 근데 뭐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가 사실은 이제 1분의 1인지 아마도 그렇죠. 100분의 1은 아닌 것 같아요. 100분의 1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론 1대1 아주 일부 남성 여성의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네. 상당수 혹은 대다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체력이 세요. 세죠. 그렇죠. 그리고 버럭버럭하고 그다음에 뭐 나가서 지지 마라라고 길러줬고 그쵸, 심지어 그렇게 어렸을 사회적으로, 때부터 둥둥둥 해가지고서 그쵸. 남자들이 길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강해지기를 강요당하는 부분도 그쵸.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도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기가 너무 쉽죠, 사실. 잠재적 가해자임을 들으면서 불편감이 혹시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남성분이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다라면은 그 불편감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제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잠재적이기 때문에 다행이죠.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조심할 수 잠재성을 있는- 그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잠재성이라기보다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같이 네네. 호흡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손톱 발톱이 날카로운데 예.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 보입니까? 그렇죠.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손톱 발톱 안 날카로워 같이 놀자 하다가 긁는 거보다는 그쵸. 나 이거 뾰족하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놀면 다칠 확률이 적잖아요. 내가 손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그렇죠. 그러나 조심할게. 이거를 쓰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할게 그렇죠. 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생각도 바꾸고 하는 게 뭐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또 새로운 해시태그 위드유가 아닌가라고 좋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한편 드는 생각은 이게 뭐 노파심일지도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이 가부장의 흔적이 남아 있고 뭔가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기준이라든가 폭력성에 익숙해지고 또 체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이런 거 여성학이랄지 또는 어떤 사회학에 대해서 막 전공하거나 공부를 아주 열심히 많이 오래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배워 나가고 고쳐 나가고 틀려봐야 또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또 기탄 없이 또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영화계 미투의 김기덕 감독에 관한 그 뭐랄까 베른 영화제 이번에 또 초청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윤택 씨나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배우들에 대한 건 그래도 좀 조명이 됐는데 그리고 실제 이제 폭로자가 나오면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기덕 감독은 이제 좀 이렇게 쓱 넘어간 그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게 그 전이었잖아요. 미투 전이었죠. 그렇죠. 그랬고 일단 그 예.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죠. 네. 그 배우 이나영 씨가 죽을 뻔했던 예, 사건도 굉장히 그쵸, 한번 그쵸. 맞아요. 크게 문제가 터졌었던 됐었죠. 적도 예. 있었는데, 그쵸.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초청이 됐어요. 네, 예. 그 베른 영화제는 전통적으로 네, 가장 정치적인 영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유럽이나 뭐 유럽의 어떤 그 전쟁이 났던 국가들이라든가 네네. 혹은 이제 아프간이나 이런 지역의 분쟁 중동의 지역이요. 약소 예. 네, 분쟁 지역들의 예. 영화들 굉장히 많은 초청이 있었고 아. 언제나 그 약자들을 지지한다라고 소문도 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아.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또 약간의 표방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어떤 그 특성이 된 거죠. 자랑이 된 거죠. 뭐 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몇 년도 네.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파르 파나이라는 이란 감독이 이제 그 주택 그 각택 연금에 처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감독을 베른 영화제가 아주 과감하게 사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걸 하는 거지만 3대 영화제 네. 하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심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느자를 세워놓고 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인터뷰도 하고 아. 기자회견도 하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네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예. 심지어 해외 호주 쪽에서 나오는 그 기사였는데 네네. 그 이번에 김기덕 감독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베른 영화제가 예. 여전히 그의 초청을 취소하지 않았고요. 음. 심지어 김기덕 감독은 베른에서 자기 변명을 덧붙이는 예. 그리고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징징대는 것 같은 말을 네, 네, 이제 했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고 네. 자기는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큰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용비 요청가를 네. 부르면서 나는 정부와 함께 가겠다. 지금 정부 결론적으로- 감사하다. 뭐 이런 어떤 그쵸.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거의 뭐 대통령을 부르다시피 했죠. 그 그쵸. 인터뷰에서. 살려주세요. 뭐 사랑합니다. 뭐 네. 이렇게. 예. 물론 이번 지난 선거 말고 지지난 선거 때 2012년도 선거 때 아마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네. 걸 기억을 합니다. 네, 문 네. 대통령 이제 당시에는 문 후보였죠. 네, 문 후보를. 김기덕 감독이 네, 이제 네.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요즘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베른 영화제 쪽에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쓱 지나가 버렸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한국의 많은 그런 영화 팬이나 언론인들도 좀 이렇게 많은은 아니지만 일부 네.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을 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죠. 네. 끝났죠. 예.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김기덕 감독이라는 어떤 영화 감독이 네. 여태까지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는 크게 지지를 못 받았던 반면 네. 그 전 세계적인 3대 영화제에서는 매번 초청이 되고 뭐 언제나 상도 타고, 인기도 받고 예, 예. 심지어 뭐 북유럽 쪽에서는 비디오가에 가면은 김기덕 감독 영화들이 쫙 있어요. 아, 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와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네. 그냥 범세계적인 네. 알탕 카르텔의 그렇죠. 허용치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백인들이 또 자기는 백일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사회에서의 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진보랄지 평등의 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가부장적인 남성들은 불만을 갖고 있으나 이 또 문화인이라면 지식인, 교양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백인 여성들에게 이 사회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약간 억압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이 그들은 이제 한국도 당연히 제3세계라고 생각할 텐데요. 네. 제3세계 동해안 극동아시아의 네. 작은 나라의 감독이 더 이제 아시아는 뭔가 더 가부장적인데 거기서 본인의 문화의 특성이다 이것은 문화적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그런 가부장성이라든가 성적 대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가책을 좀 덜 느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렇죠. 거리감,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주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안전한 감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강도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해도 죄책감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대리만족이죠, 일종의. 약간 이런 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그 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네. 이른바 뭐 90년대나 혹은 뭐 요즘도 그런 단어들을 막 하잖아요. 뭐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강자가 네, 약자의 어떤 뭐랄까 운신의 폭을 네, 이렇게 정해두는 네.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도 그 김희덕 감독의 영화들이 서구 입장에서 보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예, 혹은 그쵸. 그런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원시성 같은 그렇죠. 거 내지는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판타지 같은 걸로 예. 한계 속에 딱 넣어놓고 네. 일정으로 약간 허락해준 느낌이 그쵸? 그쵸.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치 이런 면제부는 참 재밌는 게요.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 너무 한국적. 싫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예를 들어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뭐가 조금 애매하면 그것은 한국 정서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뭐 예를 들어 평등이라든가 특히 어떤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 네. 예. 이럴 때 갑자기 그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던 그 문화가 막 불려 나와요. 아 정말 뭐 필요하면 그럴 때 나오고 수호랑이 네. 자다가 깨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네, 수호랑 다시 반다비 옆에 가야 되겠죠. 진짜. 그런 것처럼 이 문화적 특수성도 참 이럴 때 편리하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김 감독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서구 남성들도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뭔가 공모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뭐 네. 아마 그 뭐 스스로 삶에서 혹은 이제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거겠죠. 아마도. 뭐, 그렇죠. 팔리는 걸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비난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팔리는 것이 어떤 분야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근데 뭐 너무 높게 쳐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 영화 이상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힘들었죠. 뭐, 전 몇 편 보고 너무 포기했어요. 아니, 뭐 일찌감치부터 뭐 네. 다들 힘들고 네. 뭐 사실 페미니즘 비평 논쟁은 일찌감치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힘들대 남들이 좋다니까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약간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남들이 다 좋다는데 나는 되게 괴롭고 별론데 어떡하지? 어차피 사람은 100% 희생자, 100% 피해도 100% 가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가해자라고 욕먹는 상황에서의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럴 때 보통 다들 뭐라 그러냐 저는 C 문제에서 피해자입니다 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물타기 혹은 그렇죠.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나도 거죠. 알고 보면 불쌍해. 나도 그럼요. 루저야.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자 SNS에서 문성근 씨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문성근 씨가 이제 오늘 문성근 씨의 타임라인을 가보면 네. 제가 가봤는데 트위터 타임라인에 그 타임라인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은 고은 시인 억울하다. 뭐 이런 가디언의 뭐 기고 보냄 이거 RT가 딱 돼 있고요. 그 기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가디언지에 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고은 가디언지 씨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 확인이 된 거로는 가디언지는 그 인용을 했던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 실질적으로 고은 시인이 가디언에 직접 보낸 게 아니고요. 이 뭐 영국계 이제 출판사, 그쵸, 그러니까 고은 그 출판 담당자, 출판사에서 출판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출판사는 뭐 이런 상황을 전달하면서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저도 사실 가디언 기사를 그렇군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한국어로 그러면, 떠다니는 트윗을 일단은 그렇게 접했고요. 그러면 그게 네거티브한 내용이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대로 실어준 게 아니라? 그걸 다 실어주면서 뭔가 코멘트를 더 달았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를 그냥 뭐 인용하는 쪽인지 아니면 항상 이건 같은 문제예요. 어디까지 읽느냐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따옴표가 어디까지 붙어 있고. 뭐 근데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그냥 이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까지로 들렸다. 여기까지 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문성근 씨가 그걸 RT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달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트윗을 썼는데 오달수 씨는 그 굉장한 루저였다 사실은.
아, 루저였던 건 루저 뭐 예, 그게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한 도대체? 루저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의 트윗을 썼어요. 아, 두둔도 그런 네. 그런 전법을 예, 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기덕 씨 김기덕 감독 얘기에 붙여서 지금 이 말이 떠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루저는 욕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C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계에서 못 나갔는데 어떤 그런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전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뭐 예. 이거는 지능적 디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근데 뭐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주 뭐 봤을 때에 뭐 일단은 문맥상으로는 일단은 네. 아주 이상한 두둔의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문성근 씨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상당히 행동하는 배우이고 어떤 또 문익환 목사님의 자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지식인 또는 아니, 행동하는 예. 지식에는 맞죠. 예, 틀린 건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약간 진보적인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준 그런 기수였고 굉장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떤 이 폭력, 성폭력에 대한 그 폭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두둔의 트윗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네, 그쵸. 실제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 이 말을 반복하는데요. 네, 그 말의 뜻은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는데, 네, 네, 차마 그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거다, 네, 성폭행을 했을 거다, 네, 성폭력을 가했을 거다, 네. 성희롱을 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지 않은 본인의 염원이 마음인 담겨 거죠. 있는 그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근데 염원은 참 마음속으로만 가지면 참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겉으로 나올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짓 안 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어떻게 완벽하게 100% 선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있겠어요. 선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도 또 될 수 없죠. 그렇죠. 실제 좋은 사람인데 성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나한테 좋을 뿐이죠. 네, 네. 나한테 보이는 그쵸. 모습이 나한테 괜찮을 뿐인 좋은 거예요. 사람. 그렇죠. 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기 옆에 계신 스컬리께서 아주 명언을 잘 해주신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어서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네, 네. 그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어느 영화 번역에서 약간 장난스럽게 번역된 거였던 네. 것 같은데요. 널 정말 사랑하지만 너 지금 개소리한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별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그 사랑이 더 값져져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일단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어쨌든 가해자도 괴로울 수 있는데 그럴 때 곁을 지켜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죗값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지인이지. 네. 거기서 얘는 그럴 리 없다고 일종의 쉴드를 쳐주고 보호해주고 또는 이렇게 변명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연 그의 진짜 긴 삶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가부장제, 그 알탄 카르텔이 네. 정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좋냐 나쁘냐보다는 네. 이 피하식별, 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렇죠. 우리 편이 그럴 리가 없다. 네. 너무 이걸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아주 들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행동. 그렇죠. 네. 오달수는 우리 편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이거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제가 오늘 참 여성의 날 바로 시작하면서 네네. 론칭을 하면서도 특집을 동시에 하는데 네. 이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준이 떠준이라는 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 네, 김어준 씨. 원인 제공을 하신 김어준 씨. 네, 그렇죠. 그 딴지 총수께서 그렇죠. 바로 이 전법을 구사하고 그렇죠. 계시죠. 예. 그래서 너 우리 편이 아니냐라는 네. 거를 계속 가르는 그렇죠. 실문.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귀류법이라는 어떤 그 증명법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여집합이 돼요. 그렇죠. 세상에 여집합과 본집합이 나눠지는 것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선 위에 거기다가- 있는 게 존재하죠. 네. 저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딴지일보의
뭐였죠? 그 당시 이제 김어준 나는 꼼수다. 네. 2010 낙곰수. 3년 4년 12년 12년 네, 한참 그때쯤이에요.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요. 처음에.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광팬이고 네. 좀 기발한 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가 이제 시대 상황을 보면 저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에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왔고 네. 좀 참여를 했던 그런 성향이었는데요. 그냥 정치 성향이. 근데 정확하게 네, 네. 저는 그때부터 예. 그 이 방송을 들을 수 없구나, 네. 그 낙곰수를 들을 수 없구나라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 이제 아마도 정봉주 국회의원의 이제 발언과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서 네. 이제 뭐랄까 성차별적인 이제 발언 혹은 예.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갈림, 예, 홍해처럼 그렇죠. 갈라졌던 예.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저는 거기서 가장 끔찍했던 것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 어떤 여성이 팬 중에 네. 비키니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서 힘내라 정봉주. 예. 해가지고서 보냈던 네. 그러면서 낙검수 측에서는 심지어 기뻐하고 우리 이렇게 지지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뭐 성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뭐 정말 그때처럼 괴로웠던 적이 없어요. 네네. 뭐 물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다 오를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라는 건 마음에 압니다만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저는 수 제일 있죠. 그때 슬펐던 거는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왜 저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일종의 성적 이상하게 대상화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스스로를 네. 대상화시킨다라는 건 네. 되게 끔찍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네. 그분이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그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일탈한 거니까 네.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이게 여기서 되게 어떤 절망을 저는 그렇죠. 그리고 느꼈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일탈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기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견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적이라고 이제, 간주했죠. 그거를 적으로 간주했죠. 그 부분이 사실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구도가 실수는 사실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실수는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권 감수성 중에서 젠더 감수성에 유독 좀 둔감할 수 있고 네. 또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한국 여성도 그렇고요. 네.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너 남의 편이구나. 네. 너 우리를 욕하다니 되게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이 돼버리면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냐는 유아적이에요. 거죠. 예, 유아적이에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음해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피하식별 이게 너무 이렇게 두드러진다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어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정당화, 네. 대중화, 보편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이것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관감 문화. 예, 여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패거리 문화로 화답하는. 네. 예, 그죠. 너 욕하고 왜 내 친구 욕해? 이거 네. 좋은 편인데 욕하지 마. 야, 저기 뭐야 헤일이 밀려오는데 왜 조개를 줍고 있냐? 조개 주워야죠. 유사한 말이죠. 네. 예. 빨리 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 앞에 조개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시민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옛날에서 아주 두고두고 씹히고 있는데요. 여성계에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죠. 한 10년째 씹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10년째 씹힐 만한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헤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냐는 말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쟁의 방향에서는 사실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동시에 모든 투쟁을 할 수 없고 네. 자원이라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고 시간과 자원이라는 것은 분배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거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걸 다투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충분히 연세 드신 분이고요. 예.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그 기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기준 자체도 사실 오염돼 있다는 거죠. 가부장제. 그거를 그 똑똑하다는 유시민 씨도 사실은 네.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줄스큰입니다. 그렇죠. 네. 줄스큰이셔서 본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대다수 민중을 위해서 사실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약자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진보의 세력에서도 가부장제의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젠더에서 밀려난 그러니까 어떤 그 가부장제의 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렇게 축소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기준도 틀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 줄스큰께서는 잊고 계셨던 거죠. 역시
주스큰 중에 주스큰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더 위험해요. 위험하죠. 더 왜냐하면 명문대에 들어가는 순간 집에서 또 그럼요. 그 잔소리 프리패스가 또 발급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의 그 어떤 견제조차도 받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게 참 이 한국의 권력층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 참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뭐 말이 빨라져도 네. 뭐 할 말은 해야 네, 되는 네.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네. 또 동시에 저희는 가부장 엑스파일이라는 팟캐스트를 다른 에피소드로 론칭을 할까 하다가 네, 네. 특집을 우선해서 그쵸? 론칭을 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끌어보려고. 네 그런 네, 것도 네. 있죠. 뭐 저희는 사실은 그쵸? 그 나름 관종입니다. 네, 안 그러면 인정합니다. 둘이서 할 얘기를 왜 굳이 그러죠. 녹음하겠어요? 그럼요. 네, 네. 뭐 관심 많이 받고 싶고요. 네, 네. 동시에 또 여전히 그 축하해야 될 날이기도 하면서도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네,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함부로 나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고통받으신 분들 좀 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네. 방안이 혹은 기회가 혹은 힘이 어디서 찾아질지 좀 같이 고민은 멈추지 않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 사실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걷잡을 수 없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투를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미 이게 분노라든가 상처를 갖고 있던 여성들이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였다, 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좀 더 공론화가 되고 마음이 모이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그 2016년도에 먼저 나왔던 네. 모모몬의 성폭력 네. 해시태그가 있었죠. 네. 예, 각 분야별로 네. 뭐 미술계도 있었고 문학계도 있었고 네. 뭐 건축계도 있었고 뭐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성폭력 그 고발 네. 해시태그들에서 그 폭로되거나 또는 가해자로서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로서 논의가 되었던, 논쟁이 붙었던 네. 분들 중에 그 피해자 분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 어떤 명예훼손 고소라든가 네. 이런 어떤 역공격들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계속된 연대나 지지가 네, 네, 필요할 것 필요합니다.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분들의 어떤 정신건강, 이 네. 고발자들의 정신건강과 네, 네. 어떤 정신적, 신체적 안녕과 네. 또 법적 안녕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당연히 이제 폭로하신 분들 누군가 사실 진짜 이런 피해를 받아보지 않고 고통에 힘들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폭로했으니까 시원하겠다라거나 2차 가해를 하기에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너무나도 폭로를 한다고 해서 시작이죠. 시원해지거나 그렇죠. 폭로는 전쟁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기도 맞아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네. 일상생활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폭로하고 나면 감정도 밀려오고, 플래시백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어떤 다양한 뭐 응원이든 비난이든 네. 뭐 검증이든 뭐 언론의 취재든 다양한 어떤 뭐 가해자의 회유든 뭐 비난이든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처하려면 사실 일상생활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직업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면 사실 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제나 생계가 돈은 필요하죠. 유지가 돼야 되고, 야. 그다음 어떤 몸이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음. 때 상담이라든가 진료를 받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됐을 때 법적 자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도적인 네. 것들이. 뭐 지금 네. 이게 어느 정도 가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성들의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러나 지금 스컬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어떤 네트워킹도 아마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모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이게 단순히 미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가 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공공 영역에서도 좀 뭐랄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네. 혹은 뭐 필요한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가 맞아요.
물론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입법화도 필요할 것 그쵸.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또 떠오른 건요.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네. 일반 많은 사람들, 특히 네. 여성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화가 난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폭력 글의 직접 가해자는 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다수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래도 일부일 수도 있는데 뭐 그쵸. 그거를 네. 옆에서 방조하거나 방관하거나 또는 말리지 않았던 네. 수많은 어떤 방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능하게 한. 네. 그가 예를 들어 한 번 실수를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다른 사람한테 반복될 때 눈 감아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는 이렇게 조장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이런 게 그쵸. 너무 뻔히 있었고,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이 놀랍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한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죠. 네. 뭐 사실 뭐 모르지 않죠. 아마 네, 네. 저도 지금 뭐 딱히 어떤 사건이 기억나는 거는 있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아마 분명히 어떤 왜냐면 그때 그 불편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죠. 정말 어떤 묘사할 수 있는 사실이나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되게 불편감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네네, 뭐 맞아요. 이런 잠깐 어떤 저희 또 느낌들이나. 광고를 하자면 네네. 뭐 아무도 믿지 마라 너 빼고는 이라는 말에 너는 바로 그 불편감을 지칭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참 입이 있어도 말 못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새삼 이런 현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이런 거지 같은 현실에서 살아왔구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면서 고통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사회에서 이런 남성들과 또는 이런 어떤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또는 순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이건 현실 당장 내일의 문제거든요. 오늘의 그렇죠. 문제고 네.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네. 예, 어디까지 화를 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일단은 저는 네. 화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만 네, 네. 뭐 자책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화 낼 만큼 내시고요. 주변에 힘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죠. 계셨으면 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끼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여서 같이 일단 화를 내보는 거는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 쌓아두면 병납니다. 네, 네. 그 욕할 거 욕하고요. 소리칠 거 소리치시고요. 네, 네. 푸시고 발산하고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뭐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 생각되시는 거나 뭐 전망 같은 거 뭐 고견이 아니라 그냥 사견 그냥 우리끼리는 다 사견을 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요? 뭐 네. 네. 미투 운동은 저는 되게 큰 발걸음이라고 어쨌든 생각하고요. 네. 네, 어디인가에서 멈출지 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갖고 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힘이 없고 좀 이렇게 위축되어서 길러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키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제약을 좀 벗어버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깨 걸고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제가 쓸데없는 소리들로 여기저기 요즘 떠들고 다닙니다. 전망. 제가 생각하기에 네. 올해에 전망. 각종 공관장, 공공기관장들 100명 이상의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빵 하실래요? 어, 5만 원 빵? 예, 좋습니다. 네, 몇 네. 월까지? 연말까지. 12월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확실합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네, 네. 100명 정도는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네, 네. 이 계기 삼아서 네. 아마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죠. 내기하는데. 일단 공공기관장이라고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하면은 정부 산하 기관 및 그렇죠. 출연 기관. 네. 네, 네. 혹은 이제 거기서 혜택을 받아서 뭔가 각종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 이제 나라 돈을 받아 먹는 사람들. 네, 네, 알겠습니다.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고 그 사이에서
저는 뭐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이 깨끗하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 깨끗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위드유 하세요. 위드유. 네네네. 위드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됐다, 혹시 뭐 뭔가 캥기는 거 있다, 이윤택처럼 말도 안 돼. 성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저 이윤택 그 기자회견 찾아보고서 숨농할 뻔했습니다. 성질 나가지고서. 네. 아 근데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그 깨끗했다고 해서 또 남성에게 또 기회가 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어떤 사람에게 한 거지 네. 그 남성에게만 아, 간다는 뜻은 네네.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더 좋은 거는 이 기회에 많은 좀 그쵸. 부분에서 남녀 동수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좋겠죠. 50% 이 기회 네. 채우면 문통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그럼요.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제 말은 이제 그 저에겐 기회가 어차피 없으니까. 네, 뭐, 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신 꿈꾸고 관계로 계신 분들은 네, 뭐 네네. 해보셔도 명예남성도 그만하시고 네네. 네. 그랬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망 좋네요. 네. 아무튼 여성의 날 네. 뭐 축하 메시지를 좀 하시면서 그래도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을까요? 아 여성의 날, 네. 그 여성의 날이 뭐 미국에서 꽃과 장미 아닌데 까먹었네요. 네, 모와 장미, 빵과 장미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여성으로서 행복할 권리, 또 밥 벌어먹고 잘 살 권리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저는 그 남성분들도 듣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같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럼요. 네,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인사 말씀 네. 인사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준이 떠준이들은 여기서 좀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